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감정, 화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려 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예상치 못한 행동 하나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 순간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어떻게든 풀고 싶고 뭔가를 터뜨리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욱하고 반응하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요, 왜 우리가 화를 잘 참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쉽게 치밀어 오르는지, 또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더 현명하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함께 짚어보려고 해요. 화는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잘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불을 잘 다루는 요리사처럼 감정이라는 불도 지혜롭게 써야 우리 마음도 덜 다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에너지를 더 건강하고 따뜻한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첫째,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우리는 흔히 화를 참지 못하면 성격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화라는 감정은 내가 무언가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억울하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요,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무시했을 때 나는 정말 진심으로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걸 몰라줄까라는 억울함과 슬픔이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화라는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분명히 옳다고 믿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강하게 부정하거나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나를 비난할 때 내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왜 저렇게 말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꾸 말이 격해지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했던 말이 상대방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엉뚱하게 왜곡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오해만 쌓일까 하는 답답함이 폭발하면서 화가 솟구치기도 하죠. 이처럼 화는 그저 나쁜 감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하나의 신호이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잘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덜 다치고 덜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욱하지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서 이 화가 올라왔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에요. 둘째, 순간의 반응보다는 잠깐 멈추는 그 5초가 진짜 힘이에요. 화가 나면 우리 뇌는 곧바로 방어 모드로 전환돼서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주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무슨 말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상대방에게 한마디 하지 않으면 내가 억울해서 잠 못 잘 것 같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5초만 멈춰보는 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퉁명스럽고 예의 없이 말을 던졌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요 반응하기보다는 입을 꾹 다문 채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그 5초 동안은 나의 감정이 아닌 나의 이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잠깐의 멈춤이 나중에 왜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하는 후회를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되죠. 또 가끔은 길을 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릴 때 반사적으로 소리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상황을 관찰하듯 한 발짝 물러서 보는 것도 우리 뇌가 지금은 화를 낼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신호를 보내게 도와줘요. 집안에서 가족과 말다툼이 벌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너는 뭐 잘했니? 하고 말싸움을 이어가기보다는 나 잠깐만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한 걸음이 훨씬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쌓아두는 것보다는 그 화를 어떻게든 말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에요. 물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만 내가 느낀 감정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감정이 왜 이렇게 느껴졌는지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서로의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친구가 갑자기 나를 무시한 느낌을 받았을 때 너무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한 일에 대해 상대방이 불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라고 말해보는 거죠. 세 번째로 가족이 자꾸 내 개인적인 문제에 간섭할 때 그렇게 자꾸 말하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건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냥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건 내가 다 억제해야 해라는 부담보다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화가 나면 상대방이 너무 못되게 굴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그 사람도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가 말한 걸 자꾸 오해했을 때 그 사람도 사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죠. 혹은 내가 너무 바빠서 나쁜 태도를 보였을 때 상대방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얘기할게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 화를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몸을 움직여보자. 우리가 화가 날 때 몸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간단하게라도 몸을 움직여서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짧은 산책을 나가서 한번 심호흡을 하거나 두 번째로 손목을 돌리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괜찮고 세 번째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쥐고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몸이 움직이면서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차분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더 침착해질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하는 건 감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섯째, 화를 내는 대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자. 화가 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뒤집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차분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에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다독여주는 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일곱째, 화를 표현할 때는 존중을 잃지 말자. 화가 나면 말을 과격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질 위험이 커져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라거나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같은 말은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신 화를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너는 이렇게 했을 때 실망스러웠어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여덟째, 화를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자. 화가 나면 한 번에 모든 걸 풀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와 싸웠다면 처음에는 짧게 화를 표현한 뒤 잠시 쉬면서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감정을 다 풀어내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대화하는 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아홉째, 화를 나누어서 풀어보자. 혼자서 화를 참는 것도 힘들지만 그 화를 누구에게 털어놓고 나누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가족이나 친구,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지금 너무 화가 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화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열째,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자. 화가 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마음을 준비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상황이 불가피하게 화가 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래, 이번엔 내가 조금만 더 차분하게 대처해 볼 거야 라는 마음을 미리 먹어두면 실제로 화가 나더라도 그걸 잘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이건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가요. 오늘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보았어요. 사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감정이 억제되지 않고 터져나오려 할 때인데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현명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감정을 풀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방법을 통해 조금 더 차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